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매일같이 또 행복하신가요? 남편과 또 성파트너와 매일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 또 사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사례 제목이 잠자리에서 등 돌린 남편이 미워요. 이 사례를 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남편과 매일같이 잠자리에서 마주보고만 주무실까요? 때로는 등도 보이기도 하시죠. 예, 등도 보이기도 하고 꼭 껴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등 돌린 남편이 그렇게 밉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4세로 혼자가 된 지 1년이 된 여성입니다. 64세인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나 봐요. 안 계시네요. 네. 하도 제 삶이 안타깝고 억울해서 마음을 토로하고 토로하고 싶어서 상담을 또 요청해 봅니다. 저는 23세에 중매로 결혼해서 딸 한 명을 낳고 남편과 그리 오래 살지 않고 여타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 이 나이 때는 사실 일찍 한 건 아니고 보편적인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3세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 한 명을 낳고 또 그 결혼 생활 지속지 못한 이런 관계에 있네요. 딸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양육하며 지내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이 사례자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장부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굉장히 어떤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 딸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양육하며 지내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난 사람은 굉장히 이해를 잘해주고 전 남편과 다르게 자상하며 험잡을 데가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아마도 자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상하지 못했나 봐요. 결혼할 때는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고 결혼했을 텐데 또 살아보니 원하는 만큼 또 자상함이 좀 부족한 그런 남편.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헤어진 상태인데 새로 만난 이 사람은 그 부족분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번 헤어진 상태, 혼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답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 이 남자분께 조건을 하나 걸었네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누구라도 나 결혼하면 손가락에 물 안 묻히게 해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요. 물 안 묻힐 일도 없죠. 사실 살다 보니. 근데 여기도 이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손가락에 물 안 묻히는 조건이 아니고, 행여 지금 먼저 이제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 그와 함께 가진 자녀가 딸이 상처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혹시 이제 이 좋은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혹시 이제 차별을 할까 이런 것도 염려스러웠나 봐요. 그 당시엔 또 그런 게 있죠, 그죠? 계부 밑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상황들도 많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사랑을 못 받고 차별당하면서 살진 않을까라고 해서 아기를 낳지 말자라는 조건을 걸었대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자녀는 낳지 않은 걸로 하고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또 그 약속을 흔쾌히 수락을 했다는 거죠. 수락하고 30이 되기 전에 이제 재혼을 해서 쭉 이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것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고 함께 해 나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성생활도 또 함께 해 나가는 과정에 거기서 이제 기쁨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성이라는 것이 자녀를 출생시키는 그런 기능도 했지만 지금 이분은 이제 자녀 출생은 하지 않고 그냥 부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자라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아기를 가질까봐가 되게 큰 염려였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좀 조심하자였네요. 자, 보니까 젊은 나이라 불같은 잠자리가 서로에게 필요했으나, 그렇죠. 30이면은 엄청 열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성관계를 굉장히 많이 할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또 애기 한 명 낳고 뭐 안정된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성관계를 가질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으로 바쁜 탓도 있었지만 임신이 두려워 성관계를 밀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이 먼저 남편과의 성관계를 좀 밀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다른 방을 선택했고 자연스럽게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경제적 능력은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제적 그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고였다는 거죠. 진짜 뭐 같이 협력해서 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 거기다가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등등 다른 거 다 잘해주신 분. 정말 밤에만 함께 하지 않지 낮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많이 아껴주고 지극정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게요. 이렇게 남편분도 나이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4살 차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욕구가 왕성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았어요. 일단 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셨대요. 그런데 또 사는 게 또 그렇지 않더라네요. 가끔씩은 남자도 생각나고 남편과 함께 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목석이 아니니까. 자녀까지 낳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그러니까 그죠? 자, 한 번씩 남편의 몸이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남편이 먼저 노크를 해서 들어오면 또 함께 부부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빈번하지는 않고 아주 가끔씩 남편이 노크하는 경우.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몸이 그리워 남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이제 원할 때는 노크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오늘 같이 자도 돼라고 동의를 구하고 되게 멋진 분이세요. 어쨌거나 성욕구가 있다고 와이프라고 함부로 확 들이대지 않고 그죠. 어느 날 남편의 몸이 그리워 남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받아주죠. 부부니까. 열심히 성관계를 하다 말고 멈추고, 이제 이 남편이 하다가 말고 스탑을 해버린 상태네요. 멈추고 등을 돌려서 남편이 혼자서 자위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례자분이 갑자기 허무함?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직 기쁨을 만끽하지도 않았는데, 허무함, 서운함, 뭐 아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돌았겠죠. 그리고 그런 여타의 감정 중에 가장 크게 작동된 게 배신감이었대요. 어떻게 부부인 나랑, 아내인 나랑 성관계를 하면서 돌아서서 자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뭐 이런 거였죠.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몇 해가 2년 정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잘해준 건 잘해준 건데 그때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되고 있나 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분노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막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막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급증,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서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남편은 아마 그동안 자위로 욕구 해소를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살해자분께는 전혀 아무 티도 안 낸 거죠. 아무 티도 안 내고 편안함이죠. 그냥 편안하게 낮에 일 함께 하고 도와주고 뭐 여왕처럼 모셔주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던 남편이 2년 전 폐암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남편이 가신 건 안타깝고 그리고 서운하고 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억울함 등 많은 감정들이 만감이 교체되면서 내 마음의 분노와 그리움의 양가 감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돌아가신 지가 뭐 만 2년은 안 되었나? 하여튼 2년 이렇게 됐는데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게 굉장히 크게 이제 아주 분노로 와닿았나 봐요. 자, 애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날 밤 등 돌린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고 분노가 자꾸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뒤늦게 남자가 그립습니다. 60 넘어서 그죠? 제가 먼저 등을 돌렸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까요? 이렇게 이제 더 좋은 사람 이미 이제 남편은 가셨고 앞으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또 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고요. 그동안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밀어냈던 그 모습도 후회도 하고 있고 여타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 이미 헤어져서 새로이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단. 근데 밤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도 크게 불편함도 없었는데 오히려 노크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그렇게 남편이 낮에 여왕처럼 떠받쳐주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면 또 이런 아픔은 없겠죠, 지금처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또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정말 기쁨이 크죠. 우리가 욕구 중에 뭐 먹는 욕구, 그죠? 식욕 또는 수면욕, 뭐 이 성욕 세 가지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욕도 누구에게나 다 있고 남자든 여자든 또 이것도 잘 충족이 되어져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 나가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살해자분이 남편을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욕구 30대, 40대 성욕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외도하고 그렇게 속 썩힌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한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했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남성 아니겠어요, 그죠? 자위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타인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또 자위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살해자분이 자기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바쁘고 뭐 우리 바쁠 때는 진짜 자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이럴 때 누가 막 같이 막 매일같이 자자 하면 오히려 피곤하죠. 녹초가 된 나의 몸에 함께 한다는 거 피곤할 수 있는데 남편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는 차원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살해자분과 얘기를 하면서 좀 여쭤본 게 있어요. 임신이 걱정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먼저 난 자녀에게 자녀 혼자 충분히 잘 키우고 싶었던 거,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됐었고요.
이 사람도 새로이 만난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자녀를 또 갖고 싶지는 않았나. 현재 이제 그 같이 살았던 재혼한 남편이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서운했을 수 있었을 텐데 다 받아들여 줬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잘해줬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만 너무 세웠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앉아도 돼. 그래서 피임의 방법이 있었는데 몰랐을까? 라고 더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임신이 두려웠다면 피임을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이 연세 드신 분,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 성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뭐 가정 시간에도 없었고 뭐 누군가 알려주시는 분도 사실 없었어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례자분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결혼했더니 애 생긴 거죠. 결혼했더니 애 생겼고. 근데 애 생겨서 키우다 보니까 또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만 했을 뿐이지 피임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었고 또 사회에서 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없었었고 어쨌거나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피임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을 성관계를 하면서 충분히 남편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낮에도 좋았는데 밤에도 더 좋을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부부였을 텐데 좀 안타깝긴 했어요. 이미 뭐 다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임신이 걱정된다면 피임을 하면 되거든요. 방법은 많아요. 남편분께 정관 수술 있잖아요 해도 됐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루프라는 질내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경구용 뭐 피임약도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안타깝게 보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성관계에서 등을 돌린 경우가 이분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보통의 일상적인 부부들도 하다가 피곤하면 돌릴 수도 있고 뭐 졸리우면 또 돌릴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을 때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는데 워낙에 이 두 부부는 잠자리를 매일같이 가지지 않다가 마음 먹고 갔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 불편함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 사례자분은 사실 뭐 자의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고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남편은 그래도 일단 자의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그리고 또 아내에게 잘해준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사례에서 봤는데요. 젊은 부부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이분도 젊은 시절에 이제 이렇게 등 돌리고 자위했던 이런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도 한 젊은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위할 때 되게 진짜 분노감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시 다른 일을 행하지는 않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졌던 그런 것도 봤어요. 이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라고는 볼 수는 뭐 거의 섹스리스예요. 사실 각방 쓰면서 거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면 섹스리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 임신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만 좀 더 생각했다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자위는 할 수 있어요. 돌아서서 또 자위할 수 있죠.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아마 이제 이런 경우죠. 자의로 세월을 보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떤 자의를 할 때 뭐 TV를 보고 했는지, 뭐 엄나물을 보고, 엄나물이라, 성인용, 포르노 뭐 이런 걸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충분히 해소를 했을 때, 자의를 하시는 분들이 부부 관계를 했을 때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렬하게 자위를 하다 보면 어떤 이 순한 또 와이프의 어떤 리얼한 액션이 없으면 적극적이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다가
일단 느껴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오니까 못 참은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자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자위를 너무 많이 한 거죠. 많이 하고 또 강력하게 했을 수가 있다. 이 와이퍼가 왔을 때 그게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위를 하면 항상 부부 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나 그건 아니에요. 자위를 하면 더 좋은 결과론을 낳죠. 사실은 어디가 성감대가 좋은지 내가 어디 만져줬을 때 내 스스로 탐색을 하고 해결해 나갔을 때 그때 행복한 지점이 어딘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자위를 하시는 분들이 성관계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도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례자분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 뭐 남편분은 그렇게 했었고 이게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이해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번이라도 이제 남편분과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가서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자니 아마 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일 같으면 자연스럽게 또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근데 어색한 가운데서 남편분이 아마 쉽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여타의 문제로 일단 우리 사례자분은 이해를 다 못한 상황에서 상처만 크게 가지고 또 나머지 세월을 이제는 다시는 너랑 하나 봐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는 노크조차 하지 않고 편찮으실 때까지 간호도 잘하고 다 했지만 진짜 그쪽으로는 절대 고집도 또 있으시나 봐요. 뭐 그래서 절대 같이 내가 그 방에 노크를 안 한다라고 작정을 한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만감이 교체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이미 떠나신 분은 떠났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이런 마음들이 다 해소시켜져서 좀 앞으로의 삶 얼마나 살지는 모르죠.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많은 후회도 갖고 있고 잘 못해줬다라 이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 내 자신에게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자신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면서 사실 경제적인 것에 너무 이제 몰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또 잘 살고는 있지만 자신이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 거기서 그걸로 만족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로 남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죠.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충분히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삶의 쾌락을 갖는 거잖아요. 그 쾌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서로 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례자분님이 그렇죠. 많이 안타까움이 많아요. 자, 성관계 중에 돌아서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을 수 있고요. 매일같이 하는 분들도 돌아설 수 있고 뭐 섹스리스 부부들도 그렇고요. 뭐 스스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충족 안 되면 또 이럴 경우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이 최선을 다해주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해준다 하지만 또 최선의 어떤 그 오르가즘에 도달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서로 맨날 우리가 최고 지점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만족도가 있으면 괜찮지만 누구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이어서 계속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충족되지 못하면 뭐 하루가 또 힘들다 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은 찜찜함. 그래서 나머지를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누구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위를 하는 거 뭐 나쁘지 않고요. 해도 되고요. 돌아서서 또 지속해도 되고요. 그것을 이상한 시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때 그 분노감, 지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었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내가 먼저 받아들여 줘야 그래야
어떨까요?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한테 왜 그랬을까를 계속 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좀 먼저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때 내가 먼저 밀어내었던 것에 대한 것들,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도 이제 좀 가지고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그때 밀어내었던 게 잘못됐구나라고 용서를 좀 해주면 그러면 마음이 좀 해소돼야 다음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가시고 안 계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애도 기간 지금 아직도 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과의 관계가 덜 끝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하면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대요. 또 만났는데 수용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용서도 없었고 자꾸 그 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아른거리니까 이 사람 새로 만난 이 사람은 또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더 염려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계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나의 경제적 능력만 보고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일까? 뭐지?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이분이 살해자분이 이제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라 했죠. 제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똑 말씀하시는 것도 똑똑 부러지고 멋진 분이시긴 한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그 상대방이 이분을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는 한대요. 상대방이 계속 만나고자도 하고 하는데 한 번 결혼하고 헤어져서 또만 재혼을 해서 또 살아왔잖아요. 그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남은 인생을 꾸려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다르게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대요. 우리 나이는 이미 이제 완경을 거치고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성생활이 만족될지도 의문이잖아요, 사실은. 먼저 남편과도 왕성할 때도 못했던 내 몸인데 마음은 지금 굉장히 충족시켜 주고 싶고 뭐 욕구가 있어요, 지금. 근데 사용하지 않았던 몸이라 내가 잘 될지도 모르겠고 염려가 되게 많으셔요. 내가 잘 될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은 이런 나를 다 이해해 줄까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니까 쉽게 사람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과거에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싶다는 욕구는 또 굉장히 커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욕구는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해보지 않은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떻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서 편안한 마음을 드릴까 고민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실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움. 네, 이제 미움이라는 것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사별을 하고 나면 보통 사별한 남은 사람들은요. 미움보다는 살면서 미웠던 거 많잖아요. 사실 미운 거 되게 많지만 먼저 가시고 나면 미움보다는 못 해준 것들이 사실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사실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거 이랬으면 저거 저랬으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저렇게 해줬을 텐데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하지 못했던 말들 오히려 사별한 사람들의 마음들은 미움 감정보다는 진짜 참 미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밀어낸 그 미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내려놓자. 내가 만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 잘해줬던 게 더 많잖아요. 사실 낮에 여왕처럼 모셔줬고 사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고 또 내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아빠로서 역할을 또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득가득 담고 단지 그 하룻밤에 등 돌린 그것만을 너무 집착해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좋은 것만을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 잘해줬던 거. 또 아이도 아빠에 대한 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많이 매일같이 미안해요. 그때 내가 밀어내서 미안해요. 뭐 이렇게 미안한 감정,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아직도 애도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미안하고 감사했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면서 말로 내 입으로 내뱉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가슴속에 안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마음으로 내뱉고 자꾸 입으로 그냥 뱉어내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갖고 내 안에서 삭히면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미 이제 반은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이 마음을 풀어내었으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 미운 마음, 이거 다 이제 풀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잘 해결이 되리라 믿고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경우 있었다고 이제 말해줘서 참 고맙고요. 갖고 있으면 매일매일 굉장히 우울하대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삶이 굉장히 우울하대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 오히려 진짜 우울증에 걸릴까 싶을 정도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산다니 이 미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시지 마시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여태 못했던 그 마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여러 제반 여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면서 지냈으면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일단 반은 되었으리라고 봐요. 뭐 남편에 대한 미움 반은 해결이 됐겠죠. 또 이런 경우의 수 이분 말고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죠. 꼭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분노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면 더 안타깝죠. 해결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또 다른 사람들은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성관계가 만족감을 못 느꼈을 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또 상대적이죠. 누구는 너무 자주 해서 또 못 살겠다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나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요. 8살 차이가 나는데 또 이 친구는요. 남편이 너무 막 매일같이 들이댄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또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참 상대적이죠. 나는 다가올 때가 힘들어서 밀어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다가오니까 이를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 친구의 친구가 또 밀어내서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다른 방에서 좀 지내시오. 이렇게 하고 지낸다는 거죠. 참 이렇게 성이 뭐길래 섹스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막 이럴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일단 관계의 중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성관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파트너 지금 옆에 계신 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성 파트너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사례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누군가를 만나야죠. 그래야 또 아픔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원래 아픔은 또 치료해 주는 사람이 또 있죠. 사람으로 생긴 문제는 또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성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건 또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성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겠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단지 내 몸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다가 완경 지났고 욕구도 옛날만큼 아니고 많이 줄었을 거고, 그죠? 근데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몸이 또 살아날 수 있잖아요. 충분한 전의를 하고 애무를 해주고 스킨십으로 충분히 나를 위로해 준다면 성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아직 나이가 들긴 하지만 늙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청춘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다시 내 몸의 감각을 살려주면 되죠. 혼자서 살려도 돼요. 혼자서도 자유의 방법을 선택해서 자유로 좀 몸을 위로해 줄 필요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위로를 해 주시겠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위로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성적으로 만족 못했던 거 할 수 있어요. 젊잖아요. 젊으니까 완경 질 건져 문제 없어요.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젤 사용해서 충분히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기의 경험들 지금까지 이러해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위로의 방법을 찾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경제적 능력을 보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었다는데, 물론 워낙에 지금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싱글인 분들이 그거를 또 보고 올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어떤 건지, 누군지, 진실한 사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세요. 충분히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감정들을 다 드러내놓고 함께 나갈 때 아마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충족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이 힘드셨고 힘든 생활 되게 오랫동안 하셔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그래도 자신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살 날에 대한 더 밝은 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죠? 그래서 만나서 함께 좋은 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으시고요.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또 웃어야 좋은 사람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울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한 얼굴 보면 전염돼요. 우울도 전염되고 해피도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을 전염시켜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미소 연습해서 만들어서 웃고 있다 보면 아마 이 미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이제 충분히 미움 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스스로도 많이 용서하고 다독거려 주세요. 토닥토닥 필요하거든요. 나 먼저 사랑하세요. 나 먼저 아껴주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또 잘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춰져 있는 분이시니까 아마 충분히 멋진 삶을,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살 거잖아요. 100세 시대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어쩜 또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그때까지 마음으로 몸으로 충분히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사례자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